병합창고. 자, 병마창고. 오늘은 대구 부동산. 자, 언제 살지 알려드릴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느라고 좀 잠깐 텀이 있었는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심오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 또한 하나의 관점일 뿐, 서로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보자.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 아파트는 가격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 자, 기사 봅니다. 지방 집값이 뚝 떨어지고 있다. 대구에 2.6억 떨어진 아파트도 나왔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월 초 기사입니다. 자, 2월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자, 범어 내거리에 있는데 전용 84가 지난 1월 11억 원에 거래가 됐다. 지난해 11월의 경우에는 13억 6천만 원보다 약 2억 6천만 원 떨어진 금액에 거래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범어, 자, 약간 북쪽으로 가면은 이편한 세상 범어가 있는데 직전 거래보다 7천만 원 떨어진 7억 5천에 거래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 대구 외곽에서도 집가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자, 유라동이죠. 유라동도 살기 괜찮습니다. 유라 휴먼시아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6억 4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4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다. 자, 중구 대신동 역시 북구 칠성동 오페라 3장 그린코아 역시 매매 계약이 자, 떨어진 가격에 등장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뭐다? 수성구도 떨어지더라. 지금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게 진짜 팩트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범어동 센트럴 푸르지오. 자, 실제로 11월 달에 13억 6천인데 1월에 11억에 거래가 된 거 맞습니다. 자, 층수도 비슷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편한 세상 범어 8억 2천, 8억 6천 때도 보였습니다만 1월 달에 뭡니까? 7억 5천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것도 19층이면은 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오페라 3점 그린코아, 자, 이건 이제 2월달 실거래가가 있어 가져와 봤는데, 자, 작년 8월 이후에 84 타입은 첫 거래인데 1억 3천억 원이 떨어진 금액에 거래됐다. 1억 원 정도가 지금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강남구가 가장 많이 오르고 강남구가 많이 떨어지고 먼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역시 대구에서 뭐다? 수성구부터 떨어진다. 그 이유는 뭐다? 수성구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도대체 이 하락세는 언제까지 갈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대구 부동산을 사야 하는가? 자,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늘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과거를 보면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 첫 번째 단서, 대구 공급량. 자, 뭡니까? 20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특히 23년에는 자, 이 적정 규모의 약 2.5배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23년에 공급량이 폭발되고 이거는 이제 24년까지 누적 공급이 이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보다 자, 이 공급량과 부동산 가격은 밀접한 가격을 가지기 때문에 공급량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자, 과거에도 이렇게 물량이 들쭉날쭉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급량 살펴봐야 되고, 자, 그래서 이어서 공급량과 이제 매매 지수를 한번 좌우로 놓고 살펴볼 텐데, 자,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6년부터 자, 2011년 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과거의 공급량을 보면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자, 공급량이 뭡니까? 적정 수요량을 상회하던 공급량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 적정 공급량을 상회하던 시기에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매매 가격 지수가 보합 혹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언제입니까? 2015년부터 자, 2020년 초까지, 2015년부터 2020년 초까지는 자, 이 평균적으로 적정 수요량보다 많은 공급 물량이 공급됐다. 특히 2016, 2017년에 자, 과대 공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급이 많았던 시기를 지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이 2006년부터 9년까지 공급이 이제 대거 확대가 됐을 때는 공급이 적정 수요량을 넘쳤습니다.
넘쳤을 때 뭐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가격이 정체되더라. 자, 다음으로 2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걸 2번이라고 봅니다.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을 넘쳤을 때, 이땐 뭐다? 2015년부터 역시 2019년 정도까지 가격이 정체가 되더라. 자, 이건 뭡니까? 2009년까지 과대 공급이 됐는데, 이 여파가 2010년까지 가더라. 그리고 2017년까지 과대 공급이 됐을 때는 2019년까지 가격이 정체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을 한번 해보면은 공급이 많을 경우에 가격 정체의 여파가 최대 2년 정도 지속이 되더라. 자, 그 이유는 뭐다? 공급이 적정 수량을 넘쳤을 때 미분양이 적체되다 보니까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하고, 이 적정 수요량 때문에 기존에 쌓였던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과대 공급이 해소가 되면은 매매 지수는 조금씩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이더라. 자, 이 여파가 2년 정도 지속되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4년까지 과대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2025년 말이나 2026년에 들어가면 된다. 자, 현재로서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뭐다? 23년 이후에 물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으로는 2025년 물량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지만은 23년 이후에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26년 그래프가 또 이렇게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공급량만 보고 그러면 사면 되냐? 자, 그건 아닙니다. 하나 더 체크를 한다면 이 미분양에 대한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대구광역시 미분양 봅니다. 자, 아까 뭡니까? 2010년 부근부터, 자, 2010년 부근의 미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2010년 부근의 미분양 전체 물량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자, 현재도 상황을 보면은 솟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가 확실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자, 그래서 뭡니까? 25년 말이나 26년에도 공급량은 적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었다면, 자, 25년에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26년에 미분양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 자, 이 공급량과, 자, 미분양, 이 두 가지, 이 팩트를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도 모르거나, 또 아는데도 체크 안 하는 사람들이 99%다. 자, 이건 뭡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국의 지방 소도시, 서울, 경기권을 보더라도, 자, 이 두 개만 확인하더라도 크게 실패할 일은 없다. 자,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더라.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결론 한번 내봅니다. 자, 곧 대선이 있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 기조의 변화는 제 생각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 정부의 목표는 언제나 시장 안정화입니다. 즉 시장의 가격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 그 추세가 완화가 되고 있고 정부 역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양도세 완화 등의 이런 추가 조치는 아마 보류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늘 그랬던 것이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언제나 대응할 뿐이며 그 뻔한 이야기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반복되는 역사에 대응할 수 있다. 자, 이런 결론 한번 내봤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병마창고 복귀해봤는데, 자, 오늘도 좀 시간 늘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병마창고